안녕하십니까. 강사 김수림입니다. 컴퓨터 활용 전문가 제1강 컴퓨터 활용 전문가 개론 및 진로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차시의 학습 목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차시에는 여러분들께요, 컴퓨터 활용 전문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주요 활동 분야와 진로 탐색도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문 강사로 성장하는 길도 알아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강의 내용, 이 컴퓨터 활용 전문가의 강의 내용에 대해서도 알아볼 예정입니다. 자, 도대체 컴퓨터 활용 전문가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할 텐데요. 말 그대로 컴퓨터 활용 전문가라고 했을 때 컴퓨터 활용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 그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도 컴퓨터라는 게 이제 분야가 되게 다양하거든요. 분야가 다양을 하는데 어떤 분야를 얘기를 하는 거냐면 저희는 OA에 관련되어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컴퓨터와 다양한 응용 소프트웨어에는 HWP, 이게 한글 파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엑셀 파일, 그리고 PPT 파일을 능숙하게 활용하여 정보 수집, 분석, 가공, 전달을 수행하는 전문가입니다. 자, 결국에는 이 컴퓨터 활용 전문가란 이 과정에서는요, 여러분들이 OA, 우리가 문서 작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 OA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요. 그거를 활용하는 스킬을 습득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특히 이 OA라고 했을 때 이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모든 실무에서나 기본이 되는 건 이 OA입니다. 아무리 잘 나가는 개발자라고 하더라도요. 그리고 어떤 무리의 팀장이라고 하더라도요. 나중에 보고를 하려면 문서 작업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한글 작업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엑셀 작업을 하신다거나 특히 PPT 아니면 워드 작업을 하신다거나 뭔가 마무리는 이런 문서 작업을 해서 보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료로 남겨놓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OA라는 이 부분은 단순하게 강사뿐만 아니라 실무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잘해야 그 다음 스텝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컴퓨터 활용 전문가의 핵심 역량을 확인을 해볼 텐데요. 일단 OA 관련되어 있는 과목이다 보니까 문서 작성력이 되게 중요해집니다. 자, 문서 작성력이라고 해서 단순하게 타이핑만 치는 거냐, 내용만 입력을 하면 되는 거냐, 이런 건 아닙니다. 당연히 내용만 입력하는 것들은 타이핑만 잘 치면, 타자만 잘 치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타자만 잘 친다고 해서 컴퓨터 활용 전문가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문서 작성력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가독성이 일단 높아야 됩니다. 이 가독성이 높다는 얘기는 뭐냐면 작성한 문서를 봤을 때 한눈에 잘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PPT 같은 경우에는 파워포인트는 우리 주로 어떤 때 많이 사용하나요? 뭔가 발표를 할 때, 아니면 어디서 브리핑을 하거나 이런 걸 할 때 PPT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단순하게 우리가 교환이라든지 뭔가 정보의 전달을 이용해서 만드는 PPT가 아니라 뭔가 발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PPT 같은 경우에 내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으면 가독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가독성이 떨어지게 되면 집중도도 약해지게 되고요. 그만큼 전달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럴 때 가독성이 높게끔 문서를 작성을 하면 내용이 별로 들어가 있지 않더라도요. 청자들, 보고 있는 분들의 시선을 집중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내용을 확실하게 각인시킬 수도 있죠. 그런 것들에 의해서 가독성이 높아야 됩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공문서, 보고서 작성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특히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공공기관과 협력을 해서 일을 진행을 하신다고 하셨을 때 공공기관은 웬만하면 HWP, 한글 파일 사용을 하거든요. 한글 파일을 사용을 하고요. 공공기관마다 자신들이 사용하는 포맷들이 있어요. 문서의 형식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문서의 형식에 맞게끔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한 겁니다. 단순하게 빈칸 메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내가 내용을 입력을 할 때 전체적인 문서의 틀을 해치지 않고 원하는 내용을 다 입력할 수 있거나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자, 그리고 데이터 문해력이 필요합니다. 이 데이터 문해력 같은 경우는요, 수치를 분석하고 시각화하여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엑셀을 작업을 할 때에는 이 작업을 많이 하는 거죠. 특히 요즘에는 빅데이터라고 해가지고요, 여러 이렇게 단위가 큰 데이터 갖고 분석 작업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럴 때 엑셀을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물론 그 부분에서 데이터 분석이라고 해서 뭐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 언어를 사용 못하는 사람은 데이터 분석 못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저희는 엑셀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충분히 데이터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회사에 있는 데이터들, 이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수치를 분석을 할 수 있고요. 당연히 분석한 수치를 갖고 시각화할 수 있는 거죠. 뭐 차트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그걸 이용해서 뭐 결과를 도출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시각화를 한 다음에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이러이러하다. 이런 걸 할 수 있으려면 엑셀을 그만큼 잘 다뤄야 됩니다. 단순하게 엑셀에 데이터를 입력을 한다? 이것만 갖고는 되지는 않는 거죠. 엑셀에 있는 분석 기능, 그리고 엑셀에 있는 수식 기능을 적당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차트라든지 이런 시각화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설득의 기술입니다. 논리적인 기획과 디자인으로 메시지 전달입니다. 자, 이것도 PPT인데요. 여기에 가독성이 높고 이 부분도 이 설득의 기술에 당연히 들어갑니다. 자, 가독성이 높지 않은 문서들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용이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설득할 수 있는 내용이 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서들을, 이 PPT를 어떻게 잘 작성을 하느냐, 디자인을 어떻게 하고 기획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을 얼마나 설득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형태로 가지고 올 수, 데리고 올 수 있는지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타이핑을 한다던가 단순하게 내용을 작성을 하고 그리고 단순하게 디자인을 만든다거나 단순하게 슬라이드를 만든다거나 이런 걸로 갖고는 되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도 당연히 전문가가 필요하게 되는 거고요. 저희는 이 과정을 통해서 그런 전문가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컴퓨터 활용 전문가란 과정을 통해서 이 과정을 수강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럼 도대체 어디서 활동을 할 수 있느냐? 주요 활동 분야가 어떻게 되느냐를 알아봐야 되는데요. 일단 주요 활동 분야에서는 당연히 취업과 실무로 투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OA는 아까 제가 모든 회사에서 기본적으로 OA 작업을 하는 사람은 당연히 있습니다. 자, 사무 쪽으로는 뭐 총무부가 됐든 아니면 인사부가 됐든 기획부가 됐든 전부 다 OA 작업은 해요. 일단 총무부로 가면 엑셀 작업을 많이 할 테고요. 인사부로 가고 기획부로 가게 되면 PPT 작업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회사에서 공공기관과 그러니까 정부기관의 사업을 하는 회사 같은 경우는 공문서 작성, HWP를 이용한 한글 파일을 이용한 공문서 작성을 많이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취업 및 실무로 넘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모든 기업의 영순위 필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개발자라는 업종이에요. 그러니까 개발자예요, 직책이. 아니면 나는 기획팀장이에요. 그렇지만 문서 작성 능력은 있어야 되는 거죠. 개발자, 개발팀장이다. 개발팀장이라면 우리 회사에서, 지금 우리 개발부에서, 개발팀에서 뭔가를 개발을 했어요. 개발하고 땡? 아닙니다. 그 개발했을 때 그 개발 결과, 개발했을 때의 문제점을 뭔가 문서로 남겨놔야 되겠죠. 문서로 남겨놓는데 그거를 장난치듯이, 뭐 낙서하듯이 남겨놓으면 될까요?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 경우에도 뭔가 회사에 문서 서식이 당연히 있을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일목요연하게 그리고 잘 보이게끔 작성을 하고 보관을 하던가 아니면 상부에 보고가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문서 작성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진짜 영순위 필수 능력, 누구나 다 문서 작성 기본적으로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은 개발을 진짜 날아갈 듯이 하고 기획을 날아갈 듯이 하고 마케팅도 엄청 잘해. 근데 문서 작성 못 하잖아요. 그럼 마무리는 문서 작성에서 야근도 하고 밤도 새고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OA 능력은 진짜 말 그대로 선택이 아니에요. 뭐, 개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획, 마케팅 다 선택할 수 있는데, OA는 선택이 아닌 거예요. 내가 개발을 하더라도 OA는 해야 돼. 문서 작성 능력은 키워야 돼. 기획을 하더라도 나는 문서 작성 능력은 키워야 돼. 이거는 그냥 필수 불가결의 조건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생존 기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주요 직무별 활용 예시를 보면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일반 사무 총무 부분입니다. 당연히 일반 사무를 가게 되면 회의록 작성을 한다거나 아니면 비품관리대장이라든지 급여 계산 같은 걸 할 수가 있겠죠. 자, 회의록 작성 같은 경우는 한글 파일로 작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찬가지로 공문서 작성을 하게 되면 한글 파일로 작성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비품관리대장, 급여 계산. 되게 단순하게만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뭔가 우리가 수치를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특히 뭐 지출경비서, 뭐 이런 거 견적서, 세금계산서. 물론 요즘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견적서라든지 그 다음에 품위서라든지 이런 형식들은 전부 다 엑셀 형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엑셀에 들어가서 뭐만 하나 입력하면 타라라락 자동으로 입력되기도 하고 계산이 자동으로 팍팍팍 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리고 영업 마케팅 부분입니다. 당연히 영업 마케팅 부분에서는 이 문서 작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영업팀 같은 경우는 매출 실적 분석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매출이 어떤 제품의 매출이 많이 일어났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매출이 떨어졌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엑셀 파일을 이용해서 매출 실적 분석 파일을 만들어 거기에다가 차트를 이용해서 비교할 수가 있어요. 분석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제안서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케팅부에서는 이 제안서를 작성을 해야 되겠죠. 제안서 작성을 할 때는 PPT를 이용을 해서 작성을 합니다. 자, PPT를 이용해서 작성을 하는데 제안서를 그냥 재미없게 작성해요. 그냥 내용만 쭈루루룩 입력을 해요. 그러면 제안서는 다른 업체에다가 우리의 제품을 제안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보고 싶을까요? 재미없는 제안서는 보지 않아요. 뭔가 참신하기도 하고 뭔가 가독성이 있는 제안서를 보시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작성을 할 때 당연히 PPT를 이용해서 좀 가독성도 높고 디자인도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요약도 잘 되어 있는 제안서를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고객 데이터 관리도 있는데요. 이 고객 데이터 관리 당연히 엑셀 파일을 이용을 합니다. 자, 이것도 영업팀에서는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고객 데이터 관리를 하면서 이 고객이 어떤 제품을 샀는지 그리고 A 고객이 어떤 제품을 사고 B 고객이 어떤 제품을 사고 그래서 우리 인기 있는 제품이 뭐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 고객 제품이 이만큼 팔았는데 여기서는 얼마만큼 더 팔 수 있고 이런 것까지도 분석할 수 있는 게 엑셀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공공기관과 학교. 이 문서 작성 미치죠. 학교 선생님들 수업하는 거, 그건 일도 아니에요. 그거는 계속 하셨으니까. 가장 힘들어하는 게 문서 작성입니다. 자, 어린이집 선생님, 제가 어린이집 선생님을 많이 알거든요. 이 친구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애를 보는 게 힘든 게 아니에요. 애 본 다음에 그 애에 대한 뭐 학습 일지 같은 거, 뭐 수업 일지 같은 거, 업무 일지 같은 걸 쓰거든요. 그거 쓰는 거 너무 힘들어해요. 이미 가지고 있는 폼에다가 작성을 하기는 하지만 이게 폼을 잘못 만들어 놓으면 막 되게 엉키고 뒤틀리고 막 이런 일도 많으니까 그런 거만 작성을 할 때 당연히 문서 작성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문서 기한이라든지 행정처리, 교육자료 제작을 할 때는 한글을 위주로 많이 제작을 하죠. 역시 교육자료는 한글을 위주로 제작을 할 수도 있지만 PPT를 이용을 해서 보기 좋게도 제작이 가능합니다. 자, 재무회계입니다. 자, 재무회계. 역시 여기에는 총무와 재무회계는 거의 통하긴 하겠지만 엑셀을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재무회계로 가면 각각의 재무회계 관련되어 있는 프로그램들도 당연히 있는데 그거는 메인이지만 서브로 항상 사용해야 되는 게 엑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엑셀의 함수를 잘 알아야 되고요. 엑셀의 피벗 테이블이라는 기능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능수능란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어떤 자료를 받더라도, 어떤 내용을 받더라도 그걸 갖고 분석하고 결과를 도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회계에 가면 뭐 예산 편성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결산 보고서도 있을 거고요. 이 세무처리 부분도 있을 겁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세무처리 부분. 그래서 세무처리 부분을 하는데 뭔가 계산이 잘못되었다. 이러면 큰일이 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만들어낼 때 엑셀을 충분히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함수도 많이 사용을 하고요. 분석 도구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엑셀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배우게 되면 이 부분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모든 기업의 각각의 부서마다 이렇게 문서 작성할 수 있고 OA를 활용하는 부서들은 항상 많습니다. 물론 그런 각각의 부서에 맞는 스킬을 더 플러스를 한다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일반 사무 총무에서는 이런 OA 작성을 한다는 거지만 뭐 영업 마케팅에서 특히 마케팅 능력이 있어. 내가 뭔가를 잘 만들어내. 근데 그거를 잘 만들어내는 것도 내가 잘하지만 거기에다가 OA 능력까지 좋아. 이러면 아주 금상첨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험 및 실무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프리랜서로도 나갈 수 있어요. 엔잡이라고 나와 있죠. 요즘에 유행이 엔잡러잖아요. 엔잡러. 자, 프리랜서 엔잡 같은 경우는 뭐 지식 창업 및 프리랜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무실 없이 노트북 한 대로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뭐 그런 게 있어요. 뭐 크몽도 있고요. 숭고 같은 이런 플랫폼들이 있죠. 이런 플랫폼들을 통해 가지고 프리랜서나 엔잡을 할 수가 있죠. 예전에는 지금은 크몽 숭고지만 옛날에 이런 크몽 숭고 이런 플랫폼이 없었을 때 뭐 알바몬이라든지 뭐 잡코리아라든지 알바천국이라든지 이런 데 되게 많이 올라왔던 게 뭐냐면 PPT 작업해 줄 사람. 우리 뭐 발표를 할 건데 뭐를 할 건데 뭐 파워포인트 작성해 줄 사람. 뭐 그래서 이 파워포인트 작성해 주시면 뭐 이 건당 얼마. 이런 공고가 진짜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 파워포인트를 작성하는 능력자를 찾는다는 얘기거든요. 단순하게 글자를 쓰는 걸 찾는 게 아니에요. 되게 잘 기획하고 잘 만드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런 크몽이나 숭고 같은 데서 또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컴퓨터 활용 전문가 과정을 배우시고 나면 PPT를 작성하는 능력이 상승하겠죠. 그러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활동 유형을 보면 문서 디자인 대행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PT 제안서를 디자인할 수 있고요. 카드 뉴스 같은 걸 제작할 수가 있어요. 자, 쿠몽이랑 숭고에서 이런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데이터 가공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특히 엑셀을 사용하는 게 자유자재로 된다면 이 빅데이터 분석,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 쪽으로도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우 데이터라고 하는 원본 데이터를 받아서 그런 데이터를 가공을 하는 겁니다. 원래 로우 데이터 같은 경우는 쓸 수가 없어요. 규격이 진짜 하나도 안 맞거든요. 빈칸도 엄청 많고, 막 이상한 데서 병합도 되고, 데이터가 막 뭐 문자도 섞여 있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날짜는 뭐 날짜같이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전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로 전처리. 그래서 그 데이터 가공을 한번 해서 이 데이터를 갖고 그 다음 스텝으로 나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데이터 가공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데이터 입력 및 정리 알바 많습니다. 이런 쪽으로도 일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엑셀 매크로 제작. 역시 이 부분은 좀 더 심화 과정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여기서 엑셀 매크로를 제작을 하려면 VBA라는 이 비주얼 베이직이라는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좀 알아야 되는데 이것까지 알아서 이 플러스가 되면 엑셀 매크로를 제작을 해서 자동 문서 서식 같은 거를 만들 수가 있죠. 당연히 그런 것들을 원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프리랜서, 엔잡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전자책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자, PDF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노하우를 판매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요즘에는 유튜브에도 강의가 많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PDF로 이런 것들을 하나씩 판매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내용도 있지만 좀 다른 얘기라면
그런 거 있죠. 뭐 아이패드라든지 이런데 다이어리 스킨 이런 거 만들어서 판매를 하시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노하우, 이 컴퓨터 활용 전문가 과정을 배우고 나서 이런 OA에 관련되어 있는 노하우들을 이런 식으로 판매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IT 교육 강사입니다. 제가 제일 반가운 거죠. 저처럼 강의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강의를 하게 되면 주로 방과후 학교를 들어갈 수도 있고요. 문화센터, 그리고 평생교육시설, 사내 강사, 그리고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공공기관의 정보화 교육 강사로도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지금 프리랜서, 뭐 엔잡도 할 수 있고 IT 강사로도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것 중에서는 강사 진출에 대해서 알려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실무도 얘기를 했고요. 엔잡, 프리랜서 엔잡도 얘기를 했는데 일단 실무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OA만 잘해서 들어갈 수 있는 부서도 있지만 거기에다 플러스 그 부서의 특징을 더 잘해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리고 프리랜서 엔잡 같은 경우도 이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계속 꾸준하게 일이 들어오지 않는 구조가 될 수도 있죠. 그런데 가장 안정적이고 그리고 단순하게 이 OA만 잘했을 때 이것만 전문가가 됐을 때 그랬을 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강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IT 강사를 했을 때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컴퓨터 활용 전문가 과정을 강의를 하지만 저도 가장 먼저 시작했던 게 OA를 이용한 강의였습니다. 어린 친구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강의를 시작을 했고 지금은 뭐 성인, 학생, 뭐 청소년, 노인분들까지도 다 강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점점 이렇게 늘어가게 되는 건데요. 일단 강사 진출 전략을 보면 전문 강사가 되기 위한 4단계 프로세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스킬업 단계입니다. 일단 기능을 마스터해야 되겠죠. OA 기능, 한글, 파워포인트, 엑셀 이거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학생들이 질문을 했을 때 내가 막힘없이 대답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잘 모르면 대답을 못 하겠죠. 아유, 강사가 왜 저래?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프로그램 기능의 120%라고 나와 있는데 어쨌든 내가 학생들에게 가르쳐주고 그 이상의 질문이 나왔을 때 대답할 수 있는, 대처를 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 기능을 마스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킬업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환 제작이 들어갑니다. 포트폴리오라고 해서 교환 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내 강의안이 필요해요. 이렇게 나만의 강의안이 필요하고요. 예제 파일이 당연히 필요하고 실습 시나리오 만들기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솔직히 이게 가장 어려워요. 교환 만들기가. 왜냐하면 예제도 만들어야 되지만 설명한 내용도 만들어야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은 이 주변에서 도움을 좀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인터넷 잘 되고 있죠. 인터넷에서 내용을 쭉 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참고할 수도 있고요. 예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예제들이 있는지 참고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과 이 과정을 쭉 하게 되면 제 예제도 있잖아요. 이 예제도 참고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익스피리언스라고 해서 보조 강사로도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처음부터 전임 강사가 될 수도 있지만 보조 강사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전임,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알바키처럼 쭉 가는 거죠. 자, 그래서 보조 강사로 시작을 하면 뭐 복지관이나 지자체, 정보화 교육장 등에서는요, 보조 강사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전임 강사와 보조 강사가 필요한데 거기서 보조 강사로 현장 경험을 축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자, 이 보조 강사로 가면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자, 내가 전임 강사면 나는 다 알아야 돼요. 전부 다 알아야 돼. 그래야 누가 질문해도 대답해 줄 수 있죠. 자, 그럼 보조 강사는 어떠냐면, 역시 보조 강사도 다 알기는 알아야 되지만, 전임 강사처럼 다 안 알아도 돼요. 자, 이 보조 강사가 있는 이유는 이 학생들이 수업을 쫓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보조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수업 시간에 쫓아가지 못하는 학생들을 하나씩 설명해 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전부 다 알지 않아도 되거든요. 자, 그리고 또 좋은 점은 뭐냐면, 자, 그렇게 질문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부분은 저희가 강사님한테 한번 확인을 하고 알려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약간 회피를 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식으로 해서 회피만 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전임 강사의 스킬도 배우고요. 전임 강사가 이럴 때 강의는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 전임 강사가 이런 트러블이 있을 때는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 이런 거를 먼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질문하는 걸 보고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모르는 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내 강의에 추가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조 강사로 시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브랜딩이라고 해서 퍼스널 브랜딩이 가능합니다. 블로그나 SNS, IT 팁 연재, 강의 포트폴리오를 홍보할 수 있습니다. 자, 요즘에 유튜브를 보시면 유튜브에 엑셀 강의 하시는 분들 진짜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강의라기보다 강좌죠. 엑셀 팁 알려주시는 분들.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블로그를 통해서 아니면 뭐 인스타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 SNS가 많죠. 그걸 이용해서 그런 내용들을 알려줄 수도 있고요. 말 그대로 유튜브를 이용을 해서 강좌 채널을 하나 만들 수도 있겠죠. 자, 이 과정, 저희 컴퓨터 활용 전문가 과정의 커리큘럼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주차에서는 한글 문서 작성 마스터를 할 겁니다. 기초환경 설정부터 시작해서요. 공문서, 표, 메일머지 활용까지 알아볼 예정이고요. 2, 3주차에서는 엑셀 데이터 관리를 해볼 겁니다. 엑셀에 대해서는 2, 3주차에 데이터 입력과 필수 함수, 그래서 vlookup이나 if 이런 함수들을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차트, 그리고 차트 시각화, 그러니까 피벗 테이블을 이용한 차트 시각화까지 알아볼 겁니다. 피벗 테이블, 피벗 차트 이렇게까지 알아볼 예정입니다. 자, 4주차에는요. 파워포인트와 디자인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파워포인트에서 파워포인트의 기획, 슬라이드 마스터, 그리고 애니메이션, 그리고 엑셀 PPT 연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PDF 변환이라든지 그리고 강의기획서 작성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 컴퓨터 활용 전문가 과정의 결론은 뭐냐? 컴퓨터 활용 능력은 평생 가는 업무 무기이다. OA 과정, 제가 아시는 분들은 60대에 이 OA 과정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엄청 60대에 그 OA 과정 들으신 다음에 나중에 이분이 어르신들, 그러니까 노인분들을 가르치는 강사님이 되셨어요. 60대에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만 잘 알아두시면 내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내 체력이 되면 강의는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 조작이 아닌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냥 단순하게 타이핑, 단순하게 도형 이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좀 더 가독성 있게, 조금 더 예쁘게, 그리고 조금 더 정확하게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쉬운 자격증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 컴퓨터 활용 전문가 과정이 끝나고 나면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 자격증부터 취득을 하신 다음에 그리고 전문 강사까지 하나씩 스텝업, 하나씩 스텝을 쭉쭉쭉 밟아 나가시면 언젠가는 전문 강사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기술을 이용해서 프리랜서로 아니면 엔잡로로 아니면 실무에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격증부터 시작을 해보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차시 학습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차시에서는요, 이 컴퓨터 활용 전문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이 컴퓨터 활용 전문가 과정을 수료하고 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주요 활동 분야를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강사로 진출할 수 있는 전략, 그리고 강사를 진출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